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오늘은 이쪽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부터 해서 나머지 부분을 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의 위치가 되겠네요. 호리젠탈, 버티컬, 호리젠탈. 네, 이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수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치수 문자가 이렇게 치수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버티컬이라고 하고,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호리젠탈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얘는 호리젠탈인가요? 버티컬인가요? 치수선과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걸 버티컬이라고 하고, 치수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호리젠탈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버티컬부터 보도록 하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버티컬 보면 above, center, outside, gis, below 이렇게 있습니다. above는 어디 위로란 뜻입니다. 이게 KS하고 딱 맞아요. KS는 치수선 위에 문자를 위치시켜라 이렇게 됩니다. 센터는 가운데 위치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치수 문자가 치수선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치수 문자가 치수선 중간에 위치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볼까요?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서클, 반지름 30, 트림. 그 다음에 앵귤러로 각도를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컨티뉴어스로 이렇게 하나씩 제가 치수를 넣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치수가 어떤가요? 전부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나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아웃사이드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자, 빌로우. 자, 안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어버브.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제가 치수 기입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네, 오른손잡이가 글씨 쓰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웃사이드, 센터, 빌로우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실까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수평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센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치수선과,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과 치수 보조선 사이 중간에 문자가 위치하고 있죠. 자,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at extension line 1.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다시요. at extension line 2 그러면 두 번째 보조선 앞에 오겠죠. 다시요. over extension line 1 그러면 이렇게 치수선 위로 문자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센터에다 놓고 다 하시고 나선 센터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프라이머리 유니트요. 프라이머리 유니트. 프라이머리가 주된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된 단위, 얼터네이트 유니트는 보조적인 단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단위 프라이머리 유니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도면을 단위가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영국으로 보낸다든지 혹은 미국으로 보낸다 그랬을 때는 단위를 체크를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럴 땐 얼터네이트를 사용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유니티 포맷에 보면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디시멀하고 윈도우 데스크탑입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 바로 이런 거죠. 자, 제가 치수를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근데 여기 소수점이 어떻게 나오나요? 쉼표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디시멀일 때가 이래요. 디시멀일 때 여기 디시멀일 때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콤마로 잡혀 있습니다. 페리오드로 바꾸셔야 돼요. 디시멀 10진수일 때 10진수 분리자, 즉 소수점 자릿수를 페리오드로 바꿔주셔야 이렇게 마침표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치수를 좀 길게 할 겁니다. 1200. 자, 제가 치수를 이렇게 길게 매겨봤습니다. 여기 지금 1200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번엔 제가 이거 다시 원래대로 콤마로 바꾸고 이번에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겠습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면 이렇게 천 단위 자릿수가 찍혀요. 디시멀에는 안 찍힙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에는 천 단위 자릿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수점이 마침표로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데스크탑을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프리시즌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소수점 자릿수를 말합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아래 제로 서프레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소수점 두 자리인데 보시면 어떤가요? 소수점 두 자리인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두 자리고 얘는 한 자리고 얘는 아예 없네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제로 서프레션, 즉 소수점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값이냐면 바로 이 트레일링 값입니다. 먼저 얘를 트레일링을 풀어버리면 무조건 소수점이 이렇게 두 자리씩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소수점을 제가 네 자리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무조건 다 네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실 여긴 필요가 없거든요. 여긴 60.0이잖아요. 여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트레일링이라는 게 뭐냐면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소수점 내용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소수점 없으니까 안 보여주고 얘는 소수점이 있으니까 보여주고. 자, 다시 두 자리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두 자리로 바꿔놨더니 여기가 반올림 돼 버렸네요. 그래서 여긴 한 자리, 여긴 두 자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래서 여기 제로 이 트레일링을 체크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앵귤러. 각도에 보면 디시멀 디그리고 프리시즌 0입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아예 표현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려 있네요. 그리고 제로도, 즉 소수점 자릿수도 제어하지 않았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이건 몇 도인지 몰라요. 여기서 앵귤러로 했는데 어떤가요? 소수점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소수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소수점 자릿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자리로 바꿔놨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각도를 맞춰서 넣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소수점 두 자리가 나오죠. 그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앵귤러도 트레일링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소수점이 있으면 보이고 없으면 안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라운드 오프는 소수점 자리 반올림인데 요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프리픽, 서픽, 요 머릿말, 꼬릿말입니다. 프리픽이 머릿말, 서픽은 꼬릿말. 요거는 얼터네이트 유니트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메저먼트 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요 값이 중요합니다. 메저먼트 스케일. 근데 이 메저먼트 스케일도 여기서 쓰기에는 조금 그래요. 자, 보시죠.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X라인, 옵셋 3mm, 옵셋 20mm. 자, 트림. 옵셋 9mm? 아니다. 옵셋 6mm. 자, 트림. 제가 이렇게 포크를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대략 치수는 이렇습니다. 3mm고요. 6mm고요. 20mm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문제는 이거예요. 실상은 화면을 확대해 놨으니까 큰 거지 실상은 작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원을 그리고 카피, 복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로 키우는 겁니다. 3배. 그러면 이 부분의 디테일 상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도 그리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원래 1대1로 그린 다음에 복사 후 내가 지정한 숫자만큼 키우는 겁니다. 이게 상세도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세도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3mm죠. 그런데 3배를 키워놨으니까 여기는 어때요? 9mm가 되는 거고. 여긴 20mm인데 60mm가 되는 거고. 여긴 어때요? 6mm인데 18mm가 돼버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 그대로 켜놓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치수들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프라이머리 유니트가 이렇게 딱 하니 나옵니다. 그 중에 바로 요 값. 디멘전, 여기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보면 딤 스케일 라이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값을 줄이는 겁니다. 3배 확대했으니까 3배를 줄여야 돼요. 1 나누기 3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줄어든 상태로 나오게 돼요.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60, 30 그리고 치수기를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얼터네이트입니다. 보조 치수예요. 얼터네이트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낼 때 단위를 다르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일단 얼터네이트를 체크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2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보시면 여기 플레이스먼트, 위치, 빌로우 프라이머리, 즉 프라이머리 밑으로 가든가 프라이머리 오른쪽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얼터네이트에 보시면 지금 기본 값으로
디시멀이네요. 역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주시면 편하겠고, 소수점 4자리까지 되어 있네요. 자, 똑같이 2자리로 가고, 여기 트레일링이 해제되어 있죠. 트레일링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멀티플 포 유니트,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 값을 제가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프라이머리하고 얼터네이트하고 똑같은 치수가 나와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자, 제가 0.5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분의 1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엔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배 커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멀티플 포 유니트, 바로 얘를 사용하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를 인치로 바꿔야 됩니다. 자,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럼 1mm는 이렇게 되겠죠. 25.4분의 1인치가 결국은 1mm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이 분수를 그대로 여기다 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소수점이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10 나누기 254. 그러면 0.03937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네, 60mm 2.36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자, 이렇게 보시면 어느 게 미리고 어느 게 인치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자, 모디파이 바로 이거요. 프리픽, 서픽이요. 프리픽은 머릿말입니다. 숫자 앞에 붙는 걸 프리픽이라고 하고, 서픽은 숫자 뒤에 붙는 걸 서픽이라고 합니다. 꼬릿말이란 뜻이에요. 자, 인치. 프라이머리도 있죠? 자, 여기는 미리. 자, 보세요. 그럼 60mm 2.36인치. 그럼 금방 표시가 되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지우고요. 얼터네이트도 지우겠습니다. 이번엔 톨러런스. 공차입니다. 톨러런스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하학적인 공차가 하나 있고, 하나는 치수에 대한 공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톨러런스가 치수에 대한 공차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베이직은 필요 없어요. 시멘트리컬, 디비전, 그 다음 리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쓸 수 없어요. 이건 여기서 못 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쓰는 이유는 몇 가지 우리가 바꿔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프리시즌, 소수점 자릿수입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리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한 치수를 기준으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똑같은 경우, 위아래가 서로 대칭이 된 경우가 시멘트리컬입니다. 서로 대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멘트리컬이라고 부르는 거고, 디비전은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 상한값과 아래로 내려가는 하한값이 서로 다른 경우, 리밋은 이걸 적용한 경우입니다. 자, 먼저 시멘트리컬로 놓고, 그리고 보시면 어퍼 밸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냅두고, 아니요. 디비전으로 먼저 나눠 보겠습니다. 디비전으로 놓고 보시면 어퍼 밸류, 로우 밸류가 나옵니다. 자, 어퍼 밸류 0.23, 로우 밸류 0.32,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공차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치수에 다 적용이 돼서 나와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지정한 특정한 부위에만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속성창을 쓰기는 해요. 근데 속성창을 쓰기 전에 몇 가지만 여기서 만지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문제가 있는 게 치수 문자가 지금 바닥에 맞춰져 있잖아요.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 치수 문자의 위치는 중간이고 이 공차의 크기는 치수 문자의 절반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스케일 버티컬 포지션 바로 얘입니다. 스케일 포 하이트 즉 치수 공차의 크기입니다. 얘는 0.5 버티컬 포지션은 지금 바텀으로 되어 있죠? 근데 미들로 바꾸시면 돼요. 바로 이 두 가지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값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가요? 문자의 크기는 1이고 공차의 크기가 0.5입니다. 0.5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딱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놓아야 제대로 된 치수공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디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미트 로우어 값이 있고 리미트 어퍼 값이 있습니다. 리밋을 기준으로 어퍼 위에 상한 값, 리미트 로우어 아래 하한 값이 됩니다. 이 어퍼 값은 플러스 값이에요. 로우어 값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보세요. 중간에 우리가 얘네들을 쓸 때 당연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제가 강제로 플러스 플러스 값을 만들 겁니다. 자, 이 로우어 값이 제가 뭐라고 불렀나요? 마이너스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값이 뭔가요? 플러스 값이 들어와 있죠. 플러스 값이 들어와 있는데 표현된 건 마이너스로 표현되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0.13이라고 쓰는데 값을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원래 값이 마이너스인데 들어오는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뭘로 표현돼요? 이렇게 플러스로 고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습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들어온 값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값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근데 들어온 값이 마이너스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버렸네요. 값이 플러스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로우어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밋을 어퍼 값을 마이너스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개가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두 개가 값이 동일하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0.23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얘가 바로 시멘트리컬. 시멘트리컬은 상한 값과 하한 값이 똑같은 걸 말합니다. 위에 상한 값과 아래 하한 값이 똑같은 것. 얘가 시멘트리컬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리밋이요. 어떤가요? 이게 리밋입니다. 이렇게요. 60mm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넣은 공차를 적용한 겁니다. 이게 리밋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리밋으로 봐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시멘트리컬이나 디비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설계자가 있고 그걸 가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자는 원래 기준 치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작거나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설계자는 기준 치수를 시멘트리컬이나 아니면
디비전을 씁니다. 설계자는. 그런데 현장에서 그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은 시멘트리컬이나 디비전을 보면 안 돼요. 리밋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0에 플러스 0.23 마이너스 0.1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허용하는 허용 범위인 거죠? 마이너스 0.12랍니다. 그러면 6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2312니까 59.98, 아니 59.88이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0.23이니까 60.23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돼요. 기계를 막 만들고 있어요. 기계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로 딱 잽니다. 그러면 그 자에 60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자로 잰 다음에 이 내가 지금 만든 치수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도면을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둘 다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작업하는 방식과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 둘 다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해당 과제물은 먼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레이어를 먼저 만드세요. 최소 레이어가 외형선 하나,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그 다음에 은선, 그 다음 치수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색상은 외형선은 노란색, 아니 초록색으로 갈까요? 중심선은 빨간색, 은선은 노란색, 치수선은 다시 빨간색. 기계 쪽입니다. 중심선은 로드, 센터. 다시 히든도 하나 불러오고요. 자, 은선은 히든. 자, 외형선을 레이어의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0도, 90도, 45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른쪽 하단을 지우시면 됩니다. 아니, 왼쪽 하단을 지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로로 400mm 옵셋, 그 다음에 반지름이 100mm죠. 그러니까 100mm 옵셋. 자, 이렇게 생겼군요. 그 다음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 수평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45도 사선이 만나면 수직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옵셋 280. 자, 필렛으로 선 마무리하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음 보시면은요. 자, 반지름이 여기가 100mm랍니다. 그래서 옵셋 100mm. 전부 다 이렇게 100mm를 옵셋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먼저는 요렇게는 중심선입니다. 이렇게요. LT 스케일 이 정도면 무난하겠네요. 자, 4. 4는 안 되고 2. 자, 그 다음 나머지 필렛이요. 여긴 서클이죠. 트림. 여기도 서클. 다시 트림.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맞는 건데 이 부분을 제가 선을 이렇게 그냥 그려 놓겠습니다. 이게 기본 도형입니다. 이 기본 도형에서 더하고 빼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X라인
앵글 30도. 바로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옵셋 하시면 돼요. 100mm 옵셋, 그 다음에 120mm 옵셋, 그 다음에 나머지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바로 이런 모습이 기본인데요. 문제는 얘에 대한 높이가 이 바닥에서 30mm 위쪽에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옵셋 30mm. 그러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과 이 부분. 네, 바로 그게 여기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일직선으로 와서 이렇게 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확실히 없어지겠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30mm 위로 이렇게 옵셋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기둥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여기에 타원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타원의 중심은 이 사선의 중심과 일치해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가 중심입니다. 이 원의 중심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요. 자, 선을 연장했습니다. 라인. 바로 이 부분이 내려와야 됩니다. 종종 여기를 내보낸다고 하시는데 이거 아니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엘립스 센터 방식으로 해서 중심점, 축의 첫 번째 점, 축의 두 번째 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트림으로 끊으면 네,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딱 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축의 끝점도 여기입니다. 엘립스 센터 방식 첫 번째 축, 그 다음에 두 번째 축.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시면 네,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위쪽으로 옵셋 40mm. 이렇게 40mm가 옵셋됩니다. 이렇게 60mm 하고. 자, 필렛.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런 식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40mm 옵셋, 60mm 옵셋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을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도 마찬가지 옵셋 40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시면, 네, 바로 이쪽 평면은 끝나게 됩니다. 평면은 끝나게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이 부분. 이 원과 여기 교차점이 만나는 지점을 전부 다 이렇게 삭제를 해야 됩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전부 다 삭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는 요만큼 사라지네요. 여기 교차점 있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원과 선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수평선을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는 이제 브레이크를 쓰는 겁니다. 한전 브레이크. 자, 모디파이. 바로 여기. 한전 브레이크를 써서 전부 트림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여기가 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끊고 여기가 은선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또 은선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트림으로 선을 자르고 다시 한번 연결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선 연장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한전 브레이크. 네, 이 부분만 이 되겠군요. 자, 이쪽은 선이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은선입니다. 다시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안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은선입니다. 선택을 하고 은선으로 다 바꿔버리면 돼요. 다시요.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한전 브레이크.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트림으로 끊고 다시 선 그리고 트림으로 끊고 선 그리고 이렇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트림으로 끊고 선 연장하고 이렇게요. 딱 요렇게만 실선이고 여긴 보이는 영역이고 여기는 안 보이는 영역입니다. 다 그렸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치수 기입을 해볼까요? 치수 기입은 치수선이고요. 먼저 디멘전 스타일부터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먼저 라인부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8mm. 나머진 됐고, 그 다음 심볼, 화살촉 됐고, 문자의 크기 2.5mm 됐고, 문자, 네, 2.5mm 됐고, 다만 문자의 색상만 제가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피트, 네, 여기 특별히 손댈 건 없지만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 얘가 축척이 1대 4입니다. 그래서 여기 4배 커져라 라고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티에서는 자,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놨고 나머지는 손댈 거 없습니다. 자, 트레일링 체크해 놓고 얼터네이트는 안 쓸 거고 공차도 안 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치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있는 로테이트를 쓰는 거죠. 30도. 이렇게요. 그리고 컨티뉴를 누르면 치수가 이렇게 깔끔하게 빠져나옵니다. 다시 라이너, 다시 라이너, 다시 한번 또 라이너, 다시 한번 또 라이너. 자, 여기도 여기도 그 다음에 반지름 치수죠. 라디어스 반지름 100mm로 제가 끄집어냈고요. 여기도 반지름 100mm로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서 있죠. 이거 ISO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KS는 이렇게 가지만 여기 텍스트에서 ISO 스탠다드로 체크하면 여기가 일자로 이렇게 꺾어집니다. 치수 기입 다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